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 미국의 시사주간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4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는 핵 공격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는데 역시나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4대 개혁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자 이정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중단 없는 개혁을 해가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지금 의지 표명을 하셨고요. 네. 게다가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금 참전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반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한반도 남북한의 힘의 역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예. 간추려 보면 개혁과 안보라는 게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두 축이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내용까지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개혁과 안보, 국정 운영의 두 축을 어떤 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한 거다라고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존의 대통령께서 계속 밝혀오신 입장의 확인이죠. 다만 그 매체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였다는 부분이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네. 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사의 서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큰 현안은 4대 개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 인터뷰 시점은 10월 16일입니다.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현안이 4대 개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순방을 앞두고 외신 회견을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이 외교적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밝히는 걸 필요한데 네. 이 기회를 왜 이렇게 활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외교적 현안이 중요한 게 있었고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당시 인터뷰 시점에서는 아직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거에 따른 어떤 입장을 밝히기도 어려웠지만 적어도 한반도 문제라든가 북한 이슈 또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한국의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밝혀야 될 우리 또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국내 언론을 상대로 밝히고 있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예. 다소 좀 이례적이고요. 이 매체 인터뷰를 왜 이렇게 활용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외신을 상태로 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외교를 비롯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시선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내용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의 이야기들 좀 더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회견 하루 만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현 상황에 사과를 하고 국민께 약속을 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즉시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동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은 역시 실천이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조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외 순방 가시는데 김건희 여사 동행 안 한다. 예. 그다음 제2부속실 바로 업무 착수한다. 그 인적 개편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예.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대표도 당장 착수 가능한 당 차원에서 당장 착수 가능한 게 뭔가를 살펴보면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쭉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된 이슈를 주도해 왔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바로 검토해서 당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SNS에서 메시지를 올린 실천이다라는 그 네. 얘기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야당이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든 뭐든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정권 퇴진 집회를 하고 장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야당의 난맥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단일한 모습으로 곧바로 실천을 함으로써 내부 단속부터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여권에 있다. 그거를 당은 특별감찰관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내에서 사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잡음도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 확실히 좀 잡히겠네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넘어오면 임명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입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당이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내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이번에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총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크게 달라진 입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요구했던 3대 요구안을 마치 수용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석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밝힌 입장처럼 적절한 사과였고 인적 쇄신의 의지가 담겨 있고 특별감찰관제 추진에 대해서 약속하셨다고 그날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하면 즉시 입장을 밝힐 수 있었겠죠. 왜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겠느냐. 이 하루가 걸린 게 일단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잡히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 의제와 대통령의 입장 표명 또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해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율된 내용이 없이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특별감찰관제의 이 추진 동력을 얻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내놓은 입장 같은데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고 진전되고 개선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모멘텀을 살려서 특별감찰관제를 관철시키겠다 이 의지를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제에 북한 인권 대사 문제를 연계할지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정리 안 됐거든요. 의총에서 뭐 어떤 논의가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뀐 건지는 상호간에 이제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논의 진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서로 그게 이 진전돼서 특별감찰관제 추진 의지를 국민의힘이 밝힌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 지금 주장해 온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의 최저치의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건 네.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향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언정 뭐 여전히 특별감찰관제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약속을 받았고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서 제출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 상황을 반전하는 어떤 전환의 카드는 될 수 없다. 이 한계는 여전히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좀 불충분했다라고 하셨는데 뭐 조금 전 실천에 대한 말씀하셨으니까 후속 조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요.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할 제2부속실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담화 전부터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뭐 한동훈 대표가 촉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닥을 잡아보면 우선 국정을 쇄신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내각의 인사 개편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 좋겠다 이 내용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를 하시고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는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된 것은 연말까지 일정을 갖지 않겠다, 중단하겠다고 지금 나왔고요.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는 인적 개편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제 국정과제나 그 과정관리에서 국정쇄신으로 나아갈 건데 방향은 이미 잡혀서 가고 있어요. 있는데 대통령께서 담화를 딱 끝내시고 기자회견을 끝내시자마자 또 이게 텀이 길어지면 기간이 길어지면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일정 중단입니다. 당장 순방부터 같이 안 가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제2부속실을 당장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 따가운 질책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 요구 그리고 또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 호응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서는 좀 사그러들 만한 후속 조치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큰 기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없다.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시적 조치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보인 행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올 초를 보면 디올프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도 대외적 활동이 한동안 없으셨고 아마 총선 때 투표도 같이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디올백 문제 불기소 처분 검찰 입장 발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나와서 마포대교 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회견 전반의 내용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일단의 가시적 조치로 당장 할 수 있는 순방 이 동행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기자회견 내내 그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의 태도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순방에 한번 가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심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활동 자제를 비롯해서 그간에 제기됐던 어떤 국정 관여 의혹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그 특검이 됐든 어찌 됐든 그 문제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정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방 한번 가지 않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속실은 보좌하는 곳이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거나 감찰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뿐이지 제2부속 설치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라 이 특별감찰관은 그나마도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2부속실 설치를 가지고 만가 이 대통령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럼 당장 나온 이번 조치들은 굉장히 좀 일시적인 거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어떤 속도감 있는 실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1월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부의 선고 이후의 국면 전환을 보면서 지금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조사가 그저께 있었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의 영향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견이 어떤 지지율 반등에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는 좀 얼마나 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야박한 국민들이 아니시니까 조금 반등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무슨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분이 사사건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정도는 아니죠. 그걸로 해서 또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역대 한 서너 차례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 근데 이전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에 그쳤다면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간 게 있었고 그다음 당에서도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왔던 스탠스와 달리 이번에는 내부 분열을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한동훈 대표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틀 만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게 그거고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의제를 가지고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 그 선임과 관련된 얘기를 풀고 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는 국민의힘 여권에 대한 요구는 두 가지거든요. 제대로 해라는 게 한 가지고요. 싸우지 말라는 건데 제대로 하라는 게 국정쇄신과 관련된 거라면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미 착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서 수면 밑에서 조율을 해가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효과와 맞물리면서 예. 저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지지율에는 반등을 보일 것이다. 어떤 대통령의 진심은 좀 전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뭐 대부분의 이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죠. 과연 대통령이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 어떤 국정 전 기조의 전환의 의지가 있느냐, 전혀 아니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최근의 추세가 예.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 이하에서 이제 떨어지는 추세는 30%대에 왔다 갔다 이 중도층이 붙느냐 일시적으로 다시 떨어지느냐 추이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를 했고 그게 일주일 단위로 2%씩 떨어졌다고 하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국정운영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당이 나서서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입장을 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입장도 그에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하락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하나의 변수는 뭐 20% 이하대에서는 사실 이 핵심 지지층 붕괴이기 때문에 뭐 이 부원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에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는 것은 막는 정도 가능성 정도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애 집회 잠시 후에 열리는데 앞서 법사위에서는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애 집회 여론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뭐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모아지고는 있는데 뭐 오늘 민주노총 집회도 있고 계속해왔던 촛불행동의 집회도 있습니다만 탄핵 뭐 하야 요구 이 정치적 강력한 주장을 하는 시민사회 이 노동운동 단체가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 확고하게 특검의 실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의 뭐 탄핵 절차를 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확인된 것처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존에 제기돼 있던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마지막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뭐 당원이라든가 조직된 어떤 사람들의 참여 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상당한 참여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힘, 국회 내에서의 영향력 이런 걸 계산해 볼 때요. 최근에 민주당이 도대체 한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 이슈에 기대서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사법부 특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겁박 있잖아요. 요즘은 민주당 의원들이 못할 말이 없습니다.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겁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것 말고 한 게 뭐 있는가 이런 일이 들고요. 지금 뭐 경제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게 뭐 다 안 좋지 않습니까? 서민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적인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힘쓰지 않고 장외 집회를 연단 말이에요. 원래 장외 집회는 국회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소수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데 민주당의 전통 핵심 지지층 총동원령 내려서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잖아요.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특검법이 장외 집회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압도적 다수를 가진 정당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는 재판을 앞둔 방탄이고요. 네. 하나는 그걸로 해서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택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쓰는 그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네.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집회와는 별도로요. 오늘 민주노총을 비롯한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직운동본부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법원이 최근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들이 민노총 자금이라든지 인원 동원력에서 막강했던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퇴진운동본부 대규모 집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사법적 판단에서 간첩활동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과 지금 민주노총의 오늘 집회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법 절차를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러한 내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체 행위가 불법으로 이 재단되거나 그렇게 규정될 수는 없고 그거를 애써 연계시켜서 마치 민주노총이 불법 조직이라든가 모든 행위가 간첩활동과 연계되는 것처럼 만들려는 것은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의 시절에 있었던 어떤 공안정국 조성의 의도가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집회와 내부 사정은 따로 봐야 된다. 보수 진영에서는요, 민노총 인사들의 간첩 활동이 확인이 됐는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건 어느 정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몰두하기가 바쁜 게 민주노총이고요. 간첩 사건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민주당이 민주노총하고 같이 집회를 하냐,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나온 얘기가 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장소 시간이 비슷해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외 집회를 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인원 동원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느낍니다. 모아놨는데 세력이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이슈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을 총력 동원하는 과정에서 집회를 1차 집회, 2차 집회, 3차 집회로 갈수록 새가 불어나야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민주노총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정당의 핵심 가치를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